여러분, 드디어 펌웨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액션 5 프로로 전환되면서 비트레이트가 다소 낮아졌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고 말이 많았습니다. 디테일한 요소의 표현력이 조금 떨어졌다, 해상력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긴급하게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일단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미모 앱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합니다. 설정에 가보시면 비트 전속률이라고 있거든요. 기존에 없던 매뉴얼이 새로 추가됐는데 표준, 높음 두 가지 선택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표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액션 5의 초기 출시처럼 비트레이트를 제한했지만 높음은 제한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 요거를 하게 되면 단점은 배터리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용자의 선택사항에 맞춰서 비트레이트를 표준과 높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선택 권한을 준 건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걸 단점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외국 유튜버 분들이나 국내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저는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오즈모, 포켓3와 액션5 등을 사용해서 거의 매일 일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액션5 프로로 기변을 했는데요.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앞서 기본적인 사양과 달라진 점 등은 제가 충분하게 설명한 것 같고요. 다른 테크 유튜버분들의 리뷰 영상이 많으니까 그것을 또 추가적으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보고 이것저것 활용을 많이 해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내용 등을,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기능 등을 외부 기기와 연결하면서 사용하는 사용 방법 등을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 영상은 해외 자료 등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국내에서 이 내용과 사용성을 아무도 리뷰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플리커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액션5 프로를 구매해서 또는 액션4를 구매해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실수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화면이 그림자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실내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플리커 현상이라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요. 셔터 속도를 60분의 1초로 해보시면 바로 해결될 건데요. 해결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화면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액션 카메라를 켜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여기 중간 부분에 물결 표시 3개의 3줄이 보이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프로 모드라고 보입니다. 이 프로 모드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프로 모드 내부에서 M 모드, 여기 보시면 노출이 있고요. ISO가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뭘 건드려야 되냐? 셔터 스피드입니다. 속도를 60분의 1초 또는 100분의 1초를 활용하는데요. 저는 60분의 1초가 아닌 100분의 1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서는 60분의 1초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리는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관찰했을 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카메라의 빠른 렌즈 속도로 화면에 찍히고 영상에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분의 1초로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게 되면 이 현상이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제가 100분의 1초를 활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5 프로가 나이트 모드가 새로 신설됐죠. 나이트 모드로 찍다 보면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이 울렁울렁거리고 일렁이는 현상 등이 발생돼요. 특히나 저조도 현상인 어두운 곳에서 찍을 때 그 현상이 뚜렷하고 명료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나마 해결점을 제가 보니까 100분의 1초로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아마 조정해봤을 때 최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 등은 모두 오토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모드 때 4K 30프레임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60프레임 물론 좋지만 프레임 수가 좀 낮으면 낮을수록 어두운 곳에 조금 더 밝게 찍히는 것 때문에 30프레임으로 고정해서 찍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부 세팅을 보면
락스테디의 광각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이렇게 활용해서 쓰니까 일렁임 현상 등이 조금 더 최적화되고 영상의 품질을 조금 더 쓸만한 형태의 영상으로 뽑아내기 쉽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카메라에서 이런 품질을 뽑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쓸만한 영상을 야간에 뽑아내려면 이렇게 지정하시는 게 아마 그나마 효율적이고 볼만한 영상 정도구나 라고 평가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낮에 화면이 너무나도 밝게 찍혀서 영상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EV 값이라고 있죠. 프로 모드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EV 노출이라고 합니다. 이 노출 값을 마이너스 0.3 정도 줘보시면서 촬영해 보시면 조금 더 완전히 밝은 화면에서 좀 덜 밝은 화면으로, 어두운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쓸만한 영상을 건져낼 수 있을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야간엔 반드시 다시 조정해서 0으로 세팅한 후에 기본값을 고정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추가적으로 야간에 또는 저조도 때 또는 실내에서 촬영을 했는데 화면이 생각보다 너무 어둡게 나와서 제 카메라가 불량인가요? 질문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보통 이 ISO 값을 건드려서 그런데요. 100에서 800, 요게 품질이 가장 또 예쁘게 찍히는 값이기 때문에 일부 리뷰를 보고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거를 1부터 최대치를 활용할 수 있게 12800, 100에서 12800 값을 넣으시면 좀 더 환하고 화사하게 야간에 또는 저조도 때 또는 실내에서 좋은 품질의 영상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100에서 12800으로 오토로 두고 활용합니다. 분명히 너무 어둡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 값을 만져서 또는 리뷰 영상을 보다가 100부터 800이 좋다고 했지,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외부 기기와의 연결성입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나 자동차 영상 속에 속도, 고도, 그 다음에 경도, 위도,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좌표 등을 영상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저거 어떻게 했지? 자, 그러면 주행을 시작했고요. 리모컨 어플을 통해서 지금 녹화 버튼을 눌렀거든요. 시계를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GPS를 우회하기 위함이에요. 이 카메라 자체 액션 5랑 액션 4에는 GPS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에 달려있는 GPS를 활용하여 이 데이터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회해서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거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가미너치,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구입한 T-Rex 울트라, 그리고 지난번에 액션4 때 구매한 이 리모콘, 요 세 가지 장비 등이 있거든요. 그 외에 애플워치와 가민 장비가 있습니다. 바이크나 아니면 사이클에 또는 자전거에 장착하는 GPS 장비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 액션5 프로 또는 액션4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영상에 입히는 거거든요. 자, 액션4와 액션5 프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카메라 단독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 카메라에 GPS 모듈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회해서 이 시계, 가민 시계나 아니면은 이 T-Rex 울트라나 또는 오즈모 리모콘, 여기에는 GPS 모듈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GPS 모듈을 우회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을 이 카메라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 장비 등을 활용하면서 썼을 때 장단점 등을 속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참고 영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첫 번째, 순정 리모컨인데요. 가격은 72,000원입니다. 최저가. 장점은 가격이 합리적이다. 리모컨 기능이 너무 잘 된다. 이게 그렇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GPS 수신 신호가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고요. 빠르면 30초, 안 될 때는 진짜 안 돼가지고 언제 되는 거야? 한참 기다리다가 혹시 고장난 건 아닌가?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 신호에 느린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GPS 모듈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걸 사용하지 않았는지 수신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우리가 좀 약간 친숙하지 않고요.
이렇게 워치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워치 낀 상태에서 이걸 두 개를 같이 낄 수 없잖아요. 아니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이렇게 끼기에도 조금 모양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답답하다 말이죠. 마지막으로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성에 있어서 조금 이 기능을 짧게 쓰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기다렸다가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바로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어봐야 무용지물이고요. 리모컨 기능 활용은 괜찮은데 GPS 값이라든지 각종 데이터 값을 입히는 데에는 조금 불편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가민 장비가 있습니다. 가민 장비의 종류는 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워치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민 기계가 있습니다. 가민 기계는 자전거 앞에 모니터로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도 GPS 모듈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점은 여기에 있는 GPS를 사용해서 액션 5 프로와 액션 4를 연동해서 데이터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이 필요가 없이 요걸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얘는 대신에 리모컨 기능은 사용이 안 되고요. GPS 데이터 값만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거의 활용성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죠. GPS 수신 신호를 받아서 GPS 값을 얻어내는 역할과 두 번째는 리모컨의 활용입니다. 그리고 가민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 런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일반적인 시계 모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통 15름, 보름까지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리모컨 기능이 필요 없고 단순히 GPS 정보만 얻기 위해서는 가민 장비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점입니다. 모델이 엄청나게 다양한데요. 다만 여기서 선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GPS 성능을 꼭 고려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GPS 성능이 저가가 들어간 게 있고요, 고가가 들어간 게 있는데 대부분 플래그십 모델, 비싼 모델이 고가의 GPS 모듈이 탑재된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GPS가 신호가 받아들였는지, 이 카메라랑 연동할 때 이 GPS가 연결돼서 이 신호값이 여기 들어가는지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없는 게 최대의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영상 일부 클립에 15초에서 20초 정도는 코딩했을 때 데이터가 안 맞아서 이거를 코딩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워치 또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어메이지핏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샤오미의 워치 브랜드이거든요. 장점이 듀얼밴드 GPS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5초에서 10초 안에 매우 빠른 속도로 GPS 수신을 합니다. 리모컨 어플이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GPS와 리모컨을 이 시계 하나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시계만 사용했을 때는 배터리 사용 기간이 20일 정도 쓰고요. 노충전으로. 그리고 GPS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제가 봤을 때 4, 5일 정도는 넉넉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GPS를 계속 연결해서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높은 가격입니다. 이 플래그십 모델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메이지핏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수십 종류가 있거든요. 가격이 25만원부터 8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모델은 총 5가지가 지원되는데요. 치타 프로, 울트라, 팔콘, 트랙스 3, 요 5가지 모델만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집 버전이 3.5 이상 지원하는 것부터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플래그십 모델에만 이 기능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최하 가격이 25만원짜리입니다. 사용성으로는 전용 스토어 마켓에 들어가면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집이라고 있거든요. 집을 클릭해서 이렇게 어플이 실행이 되거든요. 자, 어플을 보면 상단에 배터리 이 남은 잔량값이 보이죠? 여기 시계 마크,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앱 스토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래쪽에 스토어를 클릭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활용 앱 중에는 유틸리티 항목에 더보기를 클릭하시잖아요. 밑으로 쭉 내리면 이 DJI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앱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플래그십 모델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얘를 다운받게 되면 이 시계 안에 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앱을 설정할 때 다운로드된 앱이 설치가 되면 이 아래쪽에 블루투스 리모컨에서 여기 보이시면 DJI가 들어가 있죠. 이 DJI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단축키를 넣어가지고 바로가기 키를 활용합니다. 위에 버튼을 길게 꾹 누르잖아요. 이렇게 DJI 앱이 실행되면서 카메라를 찾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전원 버튼 있죠? 전원 버튼을 클릭해서 눌러주고 카메라를 켭니다. 그러면 연결됨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리모컨 표시가 나오죠. 지금 보시면 상단 쪽에 GPS 신호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얘 신호가 안테나가 한 칸, 두 칸 뜨거든요. 두 칸이 맥스예요. 두 칸 딱 뜨는 순간 연결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 카메라 버튼에 여기 촬영 버튼 있죠? 요걸 누르게 되면 촬영이 되고요. 요걸 누르게 되면 촬영 스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이 퀵 버튼을 활용해서 전원을 끄거나 키거나 바로 촬영하기 버튼을 사용하잖아요. 편리하게 쓰려고. 하지만 이 퀵 버튼이 먹질 않아요.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가 슬립 모드로 진입했다라고 멘트가 뜨면서 안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제가 보니까 이 어플이 7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7월 달이면 액션 4와 연결성을, 호환성을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하지만 액션 5 프로가 출시되고 나서 이 어플이 업데이트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 모드에 들어가면 야간 모드가 이 앱에서는 없습니다. 추후에 아마 업데이트를 지원하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인데 아마 되겠죠. 왜냐면 액션 5 프로랑 액션 4랑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계와 이 액션캠을 활용해서 각종 데이터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누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과 액션캠을 활용하여 각종 데이터 및 GPS 정보 등을 화면에 입힐 수 있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랩타임 및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있죠. 트랙에서 경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구간별 속도 및 데이터 등을 디테일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바이크 랩타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있죠. 경주용 트랙이라든지 이런 기타 정보 등을 디테일하게 잡고 코너링 할 때나 아니면 직진할 때 속도가 얼마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고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서 정보 등을 데이터화 시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자전거 요즘에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께도 아무래도 이제 구간별 속도라든지 아니면 사이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도 분명히 좀 필요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러닝 하시는 분들께도 속도나 어떤 데이터 값을 조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 등산하시는 분들 또한 구간별 속도, 코스, 위치, 데이터 값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께 유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이 제가 운영하는 채널을 볼 때 전동휠을 타고 다니잖아요. 외발 전동휠. 그때 이제 영상 속에 좀 지루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카메라 두 개니까 두 개를 연결하라고 나오는데 지금 켜져 있는 카메라가 액션 5 프로잖아요. 여기서 내가 찍었던 영상에 요 플레이 리스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플레이 리스트를 보시면 찍어놨던 영상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 파일들 중에 제가 GPS를 연결해서 시계와 연결해서 뽑아낸 추출 영상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 해당 영상을 클릭을 하고요. 와, 여러분.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요. 위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표시되거든요. 지금은 내보내기지만 다운로드로 표시됩니다. 처음에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영상 파일이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때 우측 하단에 대시보드라는 마크가 보여요. 이 대시보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필요로 한 데이터 값을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가 필요 없다. 타이머 제거, 중가속 필요 없다. 제거 해서 나는 속도와 내비게이션 정보, 총 거리 등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영상 쪽에 표현할 때 이 위치가 좀 불편하다고 하면은 클릭해서 쭉 해서 위쪽에 상단에 배치할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가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요. 사이클링, 모터사이클, 달리기, 하이킹, 드라이브, 드라이빙 등
여기에 매뉴얼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매뉴얼 값 그대로 사용해도 좀 불편한 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터사이클 체크하고 여기서 필요 없는 중가속이나 뭐 이런 거 경사각 이런 것들을 제거합니다. 왜냐면 여기 가운데에는 자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애플워치나 가민 장비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측 하단에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보입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클릭하고요. 저는 가민 장비가 연결되어 있는데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애플이 연결되거든요. 여기 활성화가 따로 뜨더라고요. 근데 갤럭시 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아이폰하고 애플워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나 아이폰을 동시에 아마 활용해야지 여기 밑에 애플에 대한 데이터 값이 가져오기가 활성화되지 않나 싶은데요.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클릭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영상 내보내기, 영상의 품질, 해상도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쭉 올라가면서 영상을 내장 메모리에, 휴대폰 내장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내장 메모리에 저장되는 경로는 휴대폰과 컴퓨터를 케이블로 연결해서 DCIM 폴더에 진입합니다. DCIM 폴더에 진입하게 되면 액션 앨범이라는 곳이 보이거든요. 앨범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클릭해서 내부로 진입해 보면 그 안에 폴더별로 이 기능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한 장비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민 장비, 그 다음에 어메이지핏, 그리고 순정형 리모콘. 금액과 이 장단점이 분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장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워치를 바꾸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 그 다음에 난 리모컨만 필요해 그러면 요거, 난 가민 장비가 있는데 한번 써볼까 궁금하네 하시는 분들은 가민 장비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써보면서 국내에서 리뷰 영상에 언급되지 않고 사용할 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보라고 생각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누구에게는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액션5 프로를 구매했는데 좀 더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 좋은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활용해보고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